우리식으로 하면 폭망한 공연이에요. 뭔가 러시아인인데 내가 러시아 연극을 이만큼 몰랐나 싶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리적 사실주의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말은 꾸며댈 수 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연극은 이 안에 있는 가장 진실한 것이 드러나는 것.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인아입니다. 올해로 한국과 러시아 수교가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양국의 30년 우정을 기념해서 오늘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은요,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러시아 대표 에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러 수교가 30주년이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교류를 하면서 함께 성장해온 시간이 있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한류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에서는 그에 비해서 조금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딱 이 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좀 더 문화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빨리 알아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러시아 연극에 관한 건데요. 약간 연극 뭐가 있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도 연극 배우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항시 이제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연극을 접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연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연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럼 러시아 연극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실 단국대학교 함영준 교수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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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보통 러시아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은 뭐 발레, 클래식을 많이 떠올리는데 연극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가요? 연극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연극에 대해서 러시아도 연극을 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연극의 역사는 좀 어떤가요? 긴가요? 러시아 연극의 역사를 따지면 연극이라는 것은 늘 그렇다시피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스코마로키라는 그 광대들이 등장을 해서 있었고, 그리고 19세기에 와가지고 러시아에 국민연극이 생기고, 그리고 19세기 말에 드디어 이제 안톤 체홉과 스타니슬랍스키라는 두 걸출한 천재가 등장함으로써 현대 연극을, 전 세계 현대 연극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럽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잖아요, 연극이. 근데 러시아 연극이 이렇게 강국이 된 이유, 다른 또 연극에 영향을 미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러시아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문화의 어원을 경작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경작하는 거에서.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를 컬트에서 받아들여요. 숭배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숭배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뭔가 공감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숭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걸 자꾸 찾는 거죠.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냥 놀이의 연극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본질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요, 그 사실주의 연극이 러시아 연극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거에 어떤 게 있을까요? 러시아 연극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리적 사실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아요. 말은 꾸며댈 수 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연극은 늘 이 안에 있는 가장 진실한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 연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현대 연극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작품. 갈매기 유명. 갈매기라는 작품을 처음 러시아에서 공연했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폭망한 공연이에요. 왜냐하면 체홉의 작품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삼각관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도 안 돼. 다 덮여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심리적 사실주의를 만드는 스타니슬랍스키가 딱 보고, 야, 이게 새로운 연극이 되겠다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갈매기를 보고 사람들은 이게 연극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전에는 전부 꾸며대는 연극이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제가 유학 시기에 예전에 봤던
말의 이야기 홀스터메르 톨스토이 작품이었고 그 공연을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기가 러시아 연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우리는 공연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집에 가죠. 맞아요. 박수 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40분간 커튼콜을 했어요. 세상에. 진짜요? 40분간. 와. 커튼콜을 하는 중간에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전부 꽃을 갖다가 자기 좋아하는 배우들한테 줘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한 초로의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분만 이렇게 뒷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잘 안 보이니까 사람 쭉 서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막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꽃을 던져주는데 그 꽃이 뭐냐면 길에서 피는 꽃 있죠. 민들레 같은 느낌. 민들레 같은 요만한 꽃. 조그만 네. 그때 레베제프라는 분이 그분을 무대 위로 이렇게 인도에 그 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자 관객을 꼭 안아주는데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나왔었어요. 진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연극을 하면 난 저런 연극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세 번째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아이들이라는 제노바치 연출의 그 세 작품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바 씨는 혹시 연극들을 보셨나요? 저는 많이 들어봤고 저는 이제 갈매기는 본 적이 있고 다른 연극들은 본 적은 없는데 저희는 새로운 연극이 이제 뭐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표가 굉장히 빨리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연극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은 뭐 보통 영화가 이제 새로 나오면은 그 탑 기사로 뜨잖아요. 근데 저희는 연극이 탑 기사처럼 이렇게 뜨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러니까 러시아와 한국의 약간 그 비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뮤지컬은 그렇게 기립박수도 굉장히 오래 하고 뮤지컬을 조금 더 익숙해 하는데 연극을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연극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러시아 연극 추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쵸. 워낙 그 극장마다 가지고 있는 진짜 레파토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볼 수 있는 연극. 그게 뭐냐면 일단 어떤 연출이 연출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페체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레프 도진이라든지 고즐로프라든지 안드레이 마구치라든지 이런 그 연출가들이 한 것은 믿고 보는 거죠.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제노바치라든지 에브게니 비사레프라든지 아니면 까마긴가스라든지 두 번째는 극장이 중요해요. 러시아에 가서 공연을 본다 그러면 좋은 극장, 모스크바 예술극장이라든지 부시킨 극장이라든지 페체르부르크에는 말리 극장, 극장을 찾아서 보고 연출을 찾아서 가서 보면 아마 후회하지 않는 관극 경험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가 연극의 나라인 만큼 이 체계적인 연기 연출 공부를 위해서 러시아 유학을 가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누가 있을까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이제 주로 쉐프킨 대학이라고 모스크바로 많이 갔죠. 그때 대표적인 분이 지금 박신양 씨, 맞아요. 김유석 씨, 뭐 이런 분들, 전훈 씨, 이항나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러시아에 본토 유학을 한 거죠. 박신양 씨가 가장 좋아하는 러시아의 자기 스승인 그 얀콥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얀콥스키가 서거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러시아 문화, 러시아 연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더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의 연극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1호 연출가였던 분이 홍혜성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일본 가가지고 연극을 배워서 왔어요. 근데 그 일본 스승이 누구냐면 스타니슬랍스키 제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 연극을 한국에 수입한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래서 한국 연극은 사실은 처음부터 러시아 연극 정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갖고 들어왔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늘날 이제 우리 연극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자꾸 생각을 해요. 얼마 흥행이 됐지라는 걸. 진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연극이 가야 될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연극 교육을 사실은 스타니슬랍스키로부터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 교육이 지금 좀
잘 구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두 번째는 관객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러시아에서 그 사직이라고 유치원을 다녔는데 네네. 그 유치원에서 얘가 4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극장을 가요. 네, 맞아요. 극장을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관극 경험들이 관객을 네.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혹시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극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런 얘기예요. 연극인들은 두 개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다. 여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여권. 또 하나는 연극 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다. 연극 나라는 그 말이 러시아든 아프리카어든 다 이해되어야만 한다. 공통점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연극에 대한 정신, 네. 연극에 대한 인간의 깊은 성찰에 대한 정신, 네. 그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역동성, 이것이 결합된다면 아마 지금 21세기의 문화 콘텐츠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러시아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작품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 그리고 연극을 대하는 정신 여러 가지가 공감이 되면서 진짜 빨리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바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연극을 볼 기회도 많지 않았고 당연히 러시아에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역사를 좀 더 잘 알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연극을 보게 되면 좀 더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은 러시아 문화 중 연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